수십 년간 헥헥거리면서 매일같이 정전되고 놀거리는 없고 하다 보니 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도 있게 고운 여성 연주 인사올입니다. 오늘은 통계로 알아보는 북한.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 정도로 한국 절반 수준이고 그 외의 대부분 지표들도 수천 배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 지표에서만큼은 북한이 한국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이 지표가 너무 낮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회, 경제,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쏟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이 지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이것. 그런데 의외로 북한이 한국보다 2배 더 높다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1975년 4.0이었고 이때까지는 남북한 비슷한 수치를 보였어요. 2018년 남한은 1.98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고 1.9로 기록한 북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맞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되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가 줄면 식량 걱정도 줄고 경쟁도 줄어서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어떤 일이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 지난 15년간 세계 꼴찌라는 출산율이 심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남북한의 연도별 출산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거의 비슷하던 출산율이 90년대를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한은 폭이 급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완만하죠. 그런데 고난의 행군에도 크게 줄지 않은 것이 눈에 띄네요. 저는 그 시기를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이 북한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이유와 시사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인 현실을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도 현재 한국과 많이 다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혈기왕성한 한창 나이에 10년이란 군사 복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아이들에게 물리는 사탕보다 총알 한 알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지켜진다고 선전을 하고 어쩌면 가난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재체제의 보루로 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만 수십 년간 헥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낮아지지 않고 있는 딱 한 가지, 출산율. 우선 한국은 최근 5년간 합계 출산율이 가임기 여성 한 명당 1.1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전 세계 꼴찌라고 하네요. 그런데 북한은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2배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도 60년대까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거리를 못 면한다.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2명만 낳아 잘 키우자. 또 80년대 초반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천만 원이다. 이러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북한도 60년대, 70년대에는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80년대 중반에서 후반부터는요. 아이를 2명만 낳고 더 이상 낳지 말라고 장려했습니다. 국가에서. 북한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과 다르게 선전을 했는데 그 선전이 뭐냐면 여성들의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선전했습니다. 여성들도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매고 나가야 할 나이에 아이만 낳고 키우다 보면 하늘 볼 날이 없지 않느냐. 2명만 낳았으면 더 이상 낳지 말고 혁명가업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의 꽃이 되어야 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당시 집집마다 돌면서 방문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루프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고리라고 하거든요. 직접 의사들이 찾아다니면서 만연고 피임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터라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줄 수 있는 배급의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방문 피임 서비스까지 펼치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인구 때문일까
뭘까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군대 보낸 여성들을 구성영웅, 노력영웅 칭호도 해주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 장군님의 전사로 사회 여러 초소에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충성하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냐면서 전국의 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꿈 많은 처녀인가 제목이 과학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꿈을 가진 처녀였는데 농촌에 출장을 갔다가 농촌촌과 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연줄로 9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도 당을 받드는 길이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사회 여러 초소에 보내는 것도 충성을 하는 길이구나. 많은 처녀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 뭐 이런 취지로 드라마가 끝나요. 같이 TV를 보던 동네 오빠나 아저씨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야 먹어야 용을 쓰지 만들 힘이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배급도 끊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려운 북한에서 출산율이 2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살아온 저 자신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왜 출산율이 높을까? 개인적인 주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북한이 성교육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배란기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한국처럼 인터넷도 없고 바로 검색해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다양한 우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일화가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 걸음을 푸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여자는 신랑의 싸다기를 쫙 박으면서 당신 이러자고 결혼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10년 동안 군사복무하느라 굶주린 늑대 아니겠습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역사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걸 고조 아꼈다가 명절날마다 합시다. 그런 얘기들이 될 만큼 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교육 자체가 없다는 거죠. 배운다면 그냥 란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다 이 정도이지 언제가 배란기이고 피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돔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고요. 북한에서는 피임 방법으로는 루프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피임약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야 이게 유엔에서 들어온 풍선이다 애들끼리 뭐 사고팔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저마다 바람 불어가지고 막 갖고 놀았는데 애들마다 온 입 주댕이 기름기가 번질번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유엔 것들은 풍선에다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갖고 놀았던 그 풍선이 콘돔이더라고요. 또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전기가 끊기질 않으니 TV나 인터넷, 게임, 다양한 그 문화정서 생활과 놀이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북한은 매일같이 정전되고 밥 먹는 시간만 등잔불 켜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잠을 청하죠. 잠은 안 오고 놀거리는 없고 하다 보니 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구들 농사밖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계속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렵 상황 속에서도 말이에요. 단칸방에서 이렇게 매일 밤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아이만 한 5명을 낳고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누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불도 다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그래 서로 발이 겹쳐가지고 이불을 덮는 거예요. 근데 자다 보게 되면 힘센 애가 이불을 훅 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애는 또 이불을 못 덮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를 돌리다 애들마다 이불을 끌려가지 않게 목에다가 끈을 걸어준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아빠는 은근슬쩍 마누라 곁에 가서 또 이 아이들의 동생을 만들어주려 한 것 같아요. 엄마 쪽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안에 아버지와 맞은편으로 누워있던 그 아이가 엄마 빨리 좋다 알아요. 난 목 아파요. 이런 또 우스갯소리들이 돌아다니곤 하죠. 북한이 한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이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북한에는 결혼 정년기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 빠릅니다. 평균 20대 중반에서 늦어도 20대 후반 전에는 결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임률이 아무래도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한 혈기방송한 20대 전반을 군대에 가서 묶여있던 남성들이 결혼만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밤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싹 다 그냥 푸느라고 매일 밤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신혼이라 하느냐? 한 놈은 신나고 한 놈은 혼난다. 그래서 신혼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북한의 출산율은 북한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과는 무관하게 잦은 정전 그리고 성교육이 없고 피임기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또한 북한의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한국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이 좀 더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살이나 29살 지나잖아요. 북한에서 홍기 놓쳤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 뒷소리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기를 놓치고
때문에도 짝을 못 만난 노처녀들이 저희 동네에서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반대로 짝을 못 만난 노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만 되게 되면 짝을 만나지 못했던 남남북녀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밤마다 으쌰으쌰 하게 되면 그저 여기저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우리나라 인구 1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통일 이전에 남북 문화 교류 또 경제 교류도 좋지만 청춘 남녀들의 사랑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언젠가 다가올 그날까지 우리 모두 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